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제는 무엇이고 조건은 무엇일까? 자, 명제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에 있는 것처럼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된다. 자, 그다음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얘는 거짓이겠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을 알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얘처럼 지금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자, 10의 양의 약수는 뭐 1, 2, 5, 10이 있을 텐데 x가 어떤 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x, 변수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런 것을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참인 명제다라고 우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제와 조건의 차이는, 명제는 참과 거짓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명제, 조건은 x의 값에 따라서, 변수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식이나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1번 보시면, 자,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자. 자, 일단 여기서 명제인 것은, 자,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자,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얘는 명제가 되겠죠. 일단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얘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명제이면서 거짓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0.001은 0에 가까운 수이다. 자, 0.001은 0에 가까운 수이다. 자, 가깝다라고 하는 것, 뭔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명제라는 것은 집합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도 확실하게,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구분을 지어서 들어오는 것들을 집합이라고 했듯이 명제도 확실하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0이면 참이 되지만 x가 1이면 거짓이 되죠. 그래서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니까 명제가 아니고 이런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두 번째, 2 더하기 루트 3은 실수이다. 자, 2 더하기 루트 3은 실수이다. 자, 얘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되면서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여기서 보듯이, 자,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하나 배워야 되냐면, 조건, 이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x가 10의 양의 약수이다. 자, 얘를 참이되게 하는 x값들이 뭐가 있죠? 1, 2, 5, 10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을 생각을 하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2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얘도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는 x가 2x 빼기 1이 0보다 작으니까 x가 2분의 1인 실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 전체 집합 U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전체 집합을 특정한 수의 범위로 정해주면은 그 수의 범위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게 되면은 자, 전체 집합이 지금 여기서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조건 P를 x는 3의 배수이다. 자, 얘가 조건이 되는 이유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건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다 모아놓은 걸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3의 배수들을 모두 모아주시면 3, 6, 9가 진리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일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자, 7의 약수의 진리집합을 구하시면 1과 7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3x 빼기 5가 8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을 구하시면 지금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죠.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를 가지고 3x가 13보다 작으니까 x가 3분의 13이다. 이렇게 안 적어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3분의 13보다 작은 자연수들 찾으시면 되니까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명제의 부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P의 부정이라고 얘기해주고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면 not P라고 읽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not P의 부정은 P이다. 즉 부정의 부정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그 다음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그래서 명제와 부정은 참과 거짓이 반대로 나온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자, P의 부정. 자, P의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not P라고 한다고 했고, 자, 우리가 부정과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집합에서의 의미는 P의 여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부정의 부정이 원래 명제가 된다는 것도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하면 P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집합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부정에 다시 또 부정을 하는 것은 원래 진리집합과 똑같아지니까 원래 명제가 다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3이 2보다 크다의 부정은 3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고, 자, 이 조건, 이 명제가 3이 2보다 크다라는 명제가 참이니까 not P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 3번 보시면 자,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참 거짓을 판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는 2의 배수이다의 부정은 9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9는 2의 배수가 아니다, 얘는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자, 두 번째, 2의 제곱이 3의 제곱보다 작다. 자, 이것의 부정은 2의 제곱이 3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얘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공집합은 A, B, C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부정을 해주시면 공집합은 A, B,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not P의 진리집합이 P의 여집합이 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문제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집합을 구하자. 자, P라는 것은 지금 부정을 하시게 되면 not P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0이 아니다 라고 되고, 자, 그러면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자, 나는 x 더하기 2의 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자, 나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들을 찾아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q에 부정을 하시면 not q가 되고, 그러면 얘는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자, 얘를 만족시키는 x들을 모두 찾아주시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x는 2면 x제곱은 4이다 라고 이런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x는 2 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되는 거죠. x가 2가 아니면 거짓이 되고 x가 2면 참인 거니까. 자, 그 다음 x제곱은 4이다 라는 것도 조건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참이고 그 외의 숫자면 거짓이기 때문에 조건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조건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자, x가 2면 x제곱은 4다. 자,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 두 개를 연결시켜서 명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럴 때 앞에 조건을 p, 뒤에 조건을 q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기호로는 p 하고 화살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위에 명제도 다시 써보면 x는 2이면 x제곱은 4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는 앞에 p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q에 해당하는 조건을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뭐 수학시험을 더 잘 봤을 텐데, 뭐 이런 가정법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말하시오. x가 마이너스 1, 자, 요 앞에가 가정이 되는 거고, 자, 뒤에 x제곱 더하기 2는 3이다가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n이 홀수이며 n 더하기 1은 짝수이다. 자, 얘가 가정. n이 홀수라는 게 가정, n 더하기 1은 짝수라는 게 결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p면 q이다 라는 명제의 참과 거짓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 판단 기준을 이제 밑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본다면, 자, p가 양의 약수이면 p가 양의 약수, x가 양의 4의 양의 약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q라는 것을 x가 8의 양의 약수,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자, p면 q이다 꼴이라고 했을 때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하시면 이렇게 1, 2, 4가 나오고,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표현하시면 1, 2, 4,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집합이 q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4의 양의 약수면 8의 양의 약수가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고 하려면 p이면 q이다 꼴에서 그 명제가 참이 된다면 p의 진리집합,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상황도 보시면,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자, 뒤에 x제곱 플러스 2는 3이 결론이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써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게 마이너스 1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2가 3이다를 만족시키는 x의 값들을 찾아보시면 마이너스 1, 1 이런 숫자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부분 집합이 되니까 이 명제는 참인 명제다라고 우리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p면 q이다 꼴의 명제가 참이라면은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거꾸로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듯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또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지만 조건 Q를 참이 되게 하지 않는 원소가 있으므로 부분집합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P면 Q이다 라는 게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잘 익혀 두셔야 뒤에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일 때는 어떤 것을 찾아주시면 되냐면 만족시키지 않는 것을 하나만이라도 찾아내시면 됩니다. 꼭 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만이라도 안 되는 걸 찾아내시면 그게 거짓이 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발례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가정 P, 결론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자, PQ의 포함관계 중 옳은 것을 고르고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1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P라고 하면은 P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고, 자, Q는 지금 2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써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인 실수 이렇게 됩니다. 자, Q에 대해서도 써보시면, 자, Q는 이 부등식을 먼저 좀 풀어주시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2인 실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P와 Q 사이의 포함 관계를 생각하시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얘도 앞부분 가정을 P라고 한다면, 자, X 빼기 2, X 빼기 3은 0이다 라는 게 조건 P가 되겠고, 조건 Q는 X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2, 3을 원소로 가지고 Q의 진리집합은 2를 원소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여기에서 왜 거짓이 되냐면 3이라는 원소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3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례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진리집합 P와 Q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마지막,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은 어떻게 판단을 할까? 자, 모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이라는 거는 뭔가 하나만이라도 만족을 시키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이 되겠죠. 자, 모든 동물은 알을 낳는다. 자, 얘는 거짓이 되겠죠. 알을 낳지 않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어떤 포유류는 바다에 산다. 자, 얘는 참이 되는 거죠. 포유류 중에 바다에 사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4번. 어떤 허수를 제곱한 값은 양수이다. 자, 그 어떤 허수도 제곱을 해서 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때 모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X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모든 수에 대해서, 모든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어떤은 진리집합 안에,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들 중에서 뭔가 하나만이라도 만족을 시키는 게 있으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커지는 자연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연수는 다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자연수 x에 대하여 x가 2보다 크다. 자, 얘는 1이라는 게 2보다 크지 않고 2라는 것도 2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을 포함한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과 같으면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첫 번째는 진리집합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전체 집합이 자연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걸 만족시키는 것들도 다 자연수가 된다는 거죠. P에 대한 진리집합 또한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같아져서 참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상황은 전체 집합은 자연수가 되는데 진리집합을 여기서 Q라고 하겠습니다. 자, Q의 원소를 찾으시면은 3, 4,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어떤을 포함한 조건에 대해서는 자, 어떤 자연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1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자연수 중에 제곱해서 1 되는 숫자가 있나? 1이 있네요. 그래서 얘는 진리집합 P가 1이 되니까 얘는 공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2다. 우리가 자연수 중에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있나요?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P의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어떤을 포함한 명제는 항상 참이 되는 거고 모든은 진짜 말 그대로 전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자체에서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면 참이고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과 다르면 거짓이다. 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명제 같은 경우에는 진리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단하는 기준을 잘 생각을 하시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전체 집합 U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은 16이다. 자, 그러면 조건 P가 x제곱은 16이고 이거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4랑 4가 있으니까 이 P가 전체 집합 U와 다르죠. 그래서 거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은 16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는 x제곱은 16의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4랑 4가 있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 아니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예요. x가 4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 돼도 되고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숫자들하고 이 진리집합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집합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실수 전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의 진리집합을 써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집합과 전체 집합이 일치하니까 얘는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자, 어떤 x에 대해서 자, 어떤 x라고 했을 때 이 x 또한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x 빼기 2, x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x가 2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x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문제 7번에서 살짝 변주를 줘서 전체 집합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은 오히려 위에 게 거짓이 되는 거고 아래 게 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거는 전체 집합이랑 진리 집합이랑 달라지고, 이때는 어떤 x라고 했을 때 실수 전체라고 한다면 존재한다는 거죠.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자연수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참거짓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먼저 전체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부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보시면은, 자,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는 것의 부정은 p가 아닌 x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맨 처음에 어떤 전체 집합이 있어서 이 안에 모든 x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알고 봤더니 바깥쪽에 얘가 전체 집합이 아니었던 거고 전체 집합은 따로 또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요 안에 있는 게 아닌 다른 게 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어떤 x가 이 not a, 여기가 p라고 쓰시면 not p인 어떤 x가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x에 대하여 p다 라는 것의 부정은 이렇게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 그래서 우리가 p다의 부정이 not p다가 되는 것은 너무 쉽게 잘 할 수 있는데, 모든의 부정이 어떤이 된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을 해주시면은, 어떤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얘는 p인 x가 없다라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어떤 진리집합 안에, p라는 진리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어떤 원소가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안에는 하나도 없고 이 바깥쪽에만 이런 원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P 안에는 원소가 하나도 없고 P의 여집합에만 모든 원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모든 x에 대하여 not p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모든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자, 얘를 부정하시게 되면 모든을 어떤으로 부정을 해주시고 정사각형이다를 정사각형이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이것의 부정은, 자, 어떤을 모든으로 바꿔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얘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의 부정을 하시면 모든을 일단 어떤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절대값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고, 자, 두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부정을 해주시면 어떤을 모든으로 바꿔주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는 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이랑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것까지 다 알아봤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P면 Q이다 라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단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게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대우, 모역,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까지 이런 부분들과 쭉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